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입니다. 김기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작년 말 기준으로 571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입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에 80년대 초반에는 3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망해서 나간 사람이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중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6.5%, 일본은 8.8%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영업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렇다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시는 분들 말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할 게 없어서 자영업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진출하는 업종들이 보면은 편의점 같은 소매업이나 아니면 음식점을 대부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계형 창업이다. 그러니까 무슨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 업종의 문제가 뭔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성공을 하면 누구는 망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하루 삼시세끼를 모두 외식을 해야지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먹고 살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퇴를 하는 50대 이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직장에서 조직 속에서 거의 부품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와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나비 같이 뛰어들면서 나만은 좀 다르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음식 장사 잘하면은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음식 장사 시작하면서 제일 큰 꿈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가게가 잘 돼서 지점을 막 내가지고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가장 큰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뭔가 하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가서 하사관으로 40대 제대를 했습니다. 이까지면 보통 아마 인생 그걸로 보면 대충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쉽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선생님이나 군인 출신들이 사회에 너무 잘 속기 때문에 사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 같은 심정으로 아마 장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군생활 오래 하면서 뭐 버리는 돈도 없고 이래서 집도 팔고 가게 마련할 때 이 많은 돈이 이제 투자를 되는데 집 팔고 전세 들어가고 이걸 시작을 해서 성공을 못하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서 모든 집념을 쏟았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뭐 집념을 쏟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나도 집념 안 쏟아서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운이 좀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게 피자에 대해서 피업자도 몰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무슨 군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군대에 있을 때 혹시 뭐 취사병 같은 거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나와서 무작정 찾다가 피자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800개 정도 가맹점을 거느린 이제 프랜차이즈 회장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사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매장에 사장님들이 800명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800등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1번이고 누가 800등이냐. 그걸 1등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대로, 매뉴얼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게 공통점입니다. 네, 사실 기대했는데 별 대답이 아니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평이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브랜드, 아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결국 성공의 여부는 가맹점주, 그러니까 창업자한테 달려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가게를 하다가 프랜차이즈가 됐는데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맛집들 인기 있으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프랜차이즈화 하자. 그러죠. 뭐 이렇게 그러네. 제안도 하기도 예. 합니다. 이 중에는 물론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음식점이 잘 되니까 누가 와서 가게 하나만 차리게 해달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한번 예. 얘기 들어보시죠. 주변에서 지인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따라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체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더불어서 살자 하는 차원에서 매장을 내주다가 보니까 그게 매장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체인 사업으로 이게 발전이 되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음식점 주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 0.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따진다면은 야구 선수 됐다고 누구나 다 유현진 선수 같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분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음식점을 한다면은 집념을 쏟아서 좀 길게 봐라. 멀리 보고 꿈은 좀 크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성공하시기까지 네. 이분도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빼놓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마 재벌 2세 빼놓고는 전부 다 굴곡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때 밤잠을 설칠 만큼 이러다 내가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MF가 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2개월, 3개월 지내다 보니까는 매출이 20%, 40%, 심지어 50%까지 매출이 떨어지는데 야,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망하겠다. 집도 다 팔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망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판 주면서 한 판 더 드립니다.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회장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하려면 뭘로 갖고 골라야 되느냐 네. 그랬더니 자기한테 맞는 업종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 사람에 따라서 예. 업종 뭐 치킨을 하든 피자를 하든 뭐 족발을 하든 뭐를 하든 서로 이 자기한테 맞는 코드가 업종이 맞는, 예. 있기 때문에 궁합이 이게 맞나?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입지나 이런 걸 따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다면은 그런 업종을 잘 골라서 열심히 하면은 꼭 망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를 적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원칙을 강조하는 본사를 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런 인생의 성공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참 재밌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